여기는 좀 저항이 좀 세요. 정말 맥스 2,550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 삼성전자는 일단 할 도리는 다 했고 갑자기 바닥치고 좀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흐름은 네,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뭐 요새는 조금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증권회사 직원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좀 기분 괜찮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기분 나쁘고 네. 뭐 항상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 저는 내 기분은 주가지수 연동제다 맨날 그러는데 뭐 요새 조금 좋았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매의 눈을 뜨고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또 어디로 잡힐지 고민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온기로 확 돌아선 게 우리나라는 좀 빨리 반영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확 돌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점 뒤에 한 10몇 % 정도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2,200을 만약에 저점이라고 치면 뭐 네. 130, 뭐 180 찍긴 했지만 2,200을 저점이라고 치면 뭐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되게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뭐 약간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산타랠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 저는 사실 CPI가 11월에 발표되는 10월달 CPI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한 7.6? 요 정도 예상을 그래요?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7.7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전에 예상을 뭐 8.1, 뭐 8.0 막 이렇게 예상을 해놨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게 나와버리니까 그날 정말 난리 급등이 났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약간 수그러들었었는데 또 PPI까지 또 잘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미국 시장을 좀 봤는데 또 소매를 보니까 소매 지표를 보니까 소비가 미국은 견조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소매가 견조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노동도 고용도 다 견조하고 소비까지 견조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 지표가 팍팍 꺾이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생기고 있긴 한데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가고 그 이제 텍사스 연기금 펀드죠. 예, TRS 펀드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부분부터 이제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대형주가 이상한데 하면서 대형주가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상황이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뭐 인도로도 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도 되게 막 좋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좀 수급의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뷰도 긍정적으로 막 변하는 그쵸, 느낌? 맞아요. 그죠? 네. 일단 올라오니까 뷰가 변하는 느낌?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요새 시장은 잠재적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잠재적 호재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젠간 끝나겠지. 중국 봉쇄 언젠간 풀겠지. 뭐 이런 느낌, 그죠? 네네. 미국 금리 인상 언젠간 멈추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장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반등이었고 일단은 뭐 아무것도 개선된 건 없어요. 네. 그죠? 네. 개선된 거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개선이 됐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 그다음에 경기 이런 게 개선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한하게 막 정말 악재,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은 막 다 정말 심장 벌렁벌렁 걸릴 정도로 안 좋게 막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레고랜드 사태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그렇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막 PF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사의 압박으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게 그 TRS 펀드 수급 영향에다가 또 정부가 이제 채권 안정 네. 펀드 기금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좀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2,400도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바로 넘어버리더라고요. 민망하게 바로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지고서 뭐 2,500 뭐 이렇게까지 와버리니까 여기는 좀 저항이 좀 세요. 2,500에서 뭐 정말 맥스 2,550 그다음에 코스닥으로는 730이 저항인데 맥스 750 여기까지가 딱 차트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저항이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지금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조금 타락 떨어지면서 뒤뚱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산타 랠리가 왔냐 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은 일단 랠리는 한번 시작됐고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한 달 전에 공포 지수가 극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탐욕 구간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벌써요? 한 달 만에 오. 그럴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주들 보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 엄청 올랐어요. 네, 플랫폼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아, 화학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네, 화학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도 리튬 뭐 이런 쪽들 엄청 많이 올라오고 네. 또 요새는 다시 바톤 터치하면서 니켈로 또 넘어가 있고 아.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했어요. 저 안 나온 동안 네옴시티 관련주들 정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네, 비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또 조정이 조금 일부 나오긴 했는데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테마주 장세, 종목 장세는 꾸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 뭐 하이드로 리튬 10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 네옴 중에서는 한미글로벌 한 5배 정도 올라오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 종목 장세가 있으니까 이쪽은 뭐 산타 랠리 정도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그랬던 거고 지수로만 따진다라면은 그 산타 랠리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생각해 보면 바닥은 드러난 것 같은데 계속 랠리가 펼쳐질 것이냐라고 고민해 본다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막 악재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최근에 반응이 어때요? 뭔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잠재적인 호재에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악재는 크게 또 고려를 하지 않는 느낌? 이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시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동안에 안 좋은 뉴스를 뒤로 하고 뭔가 호재를 자꾸 찾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호재가 또 고갈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면은 또 자율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 이런 부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공포심에 빠졌던 부분들이 그저 호재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주가가 그냥 약간 정상화된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빠질 수 있어 라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 뭐 저는 사실 뭐 탐욕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과하게 빠졌던 그러니까 딥하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조금 그냥 저희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수보다 오버된 것들, 오버슈팅된 것들은 지수 쪽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지수보다 지금 언더슈팅된 것들은 좀 지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변동성 구간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12월에 이제 연준 금리 발표 있잖아요. 그때까지 특별히 악재가 없고요. 그거 지나고 나도 뭐 특별히 악재가 없어요. 연말까지. 그다음에 또 연초 되면은 뭐 4분기 실적 가지고 한번 뒤흔들어 댈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왜냐면 연준에서 말할 게 뻔하니까. 그죠? 뭐 지금 CPI 그렇게 꺾였는데 뭐 물론 12월 달에 나온 CPI도 이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꺾일 수는 있는데 연준에서 특별히 스텝을 뭐 세게 가겠다라는 지표 자체가 없으니까 연준에서는 12월 지표도 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0.5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 국채 10년물 쭉 빠졌죠. 그죠? 거의 3점대까지 빠진 것 같아요. 3.4, 아니다. 7 그죠? 정도? 그죠? 네, 그죠? 그 정도. 빠졌죠. 2년물도 쭉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미국의 정책 금리를 한 5%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는 폭이 없어요, 별로. 이번에 만약에 5% 올리고 나면 0.5 올리고 나면 0.5 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겠어요? 올려봤자 0.25지. 네. 그러니까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지. 끝이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채권이라든지 그런 안전자산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많이 빠져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환율 효과
엄청나잖아요. 지금 환율 많이 올랐다. 오늘은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환율 효과를 생각해보면 주식도 싼데 원화도 싸. 그럼 사놓기만 해도 환율 효과만 봐도 어디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산타 랠리냐 아니냐를 지금 당장 논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정 부분이 진행이 됐고 그 변동성 구간 안에서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여력은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겠고요. 좀 섹터가 많이 중요할 것 같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12월까지 두드러지는 악재는 없다. 뭐 이번 G20 회담하면서 그래도 뭐 얘기하잖아요. 긴축을 조금 조정을 하자. 맞아요. 뭐 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크게 뭐 좋게 얘기한 건 없지만 또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랑 크게 좋게 얘기한 건 없지만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출마 다시 한다 그러니까 또 대북 관련주들이 또 막 움직여. 이게 다 기대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대북 관련주 트럼프 출마할 때까지 가겠죠. 뭐 근데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좀 그만 나오라고 막 난리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네네. 그 사람이 뭐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과도하게 악재를 반영했던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호재성 이슈에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쇼커버 장세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이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연말까지는 크게 뭔가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기 때문에 뉴스, 이슈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좀 호재성 뉴스나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단기적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좀 가르기 뭐랄까 골라내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죠? 반도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오늘 반도체 많이 빠졌지만 그렇다시피 변한 건 없다. 네. 변한 건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다소 좀 안정이 됐고 수급적인 부분이 다소 안정이 됐으니 시장이 그동안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서 억눌리고 잘못됐던 비틀어졌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수준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작업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좀 종목별로는 시세가 충분히 좀 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종목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가 5만 원 한 5만 천 얼마까지 빠졌다가 그쵸. 빠르게 반등을 해서 6만 원 지금 살짝 넘어서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사실 저점에서 좀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게 없거든요. 그냥 CPI가 좀 내려갔다. 그거 하나뿐이지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업황을 본다면은 3분기부터 지금 안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4분기 더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빨리 반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시 내려갔다가 뭐 약간 네.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제 네. 대세적인 뷰가 이렇다는 거죠. 그때 사실 오만전자 깨진다고 막 그랬을 때 삼성에서 지켜라 막 오만전자 유지하고 막 맞아요. 대책 내놓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약간 주주 환원 정책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정책들 그런 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재용이 이제 회장 되면서 좀 더 시장에서는 환호했었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내년 2분기까지 안 좋다. 근데 요새 좀 슬슬 반도체 되게 안 좋다고 말을 하는데 내년 2분기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니까 내년 2분기 지금 뭐 한 6개월? 보통 경기 6개월 선행하잖아요. 섹터 움직임이.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반응을 했는데 오늘 또 마이크론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또 감산한다고. 20% 감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산의 신호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서 물량이 넘쳐나서 재고가 넘쳐나서 삼성도 재고가 뭐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6조 뭐 5천억이라던가 그 정도로 재고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재고를 줄이는 방법은 감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감산의 속도가 더 커지면 환경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가 주는 것보다 감산의 속도가 커지면은 네네. 더 환경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감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만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결국 삼성전자 이꼴 한국이란 말이에요. 수급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해외에서 그런 인덱스 펀드들, 패시브 자금들은 한국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비율을 채워야 되니까 계속 맞아요. 사 넣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변한 거는 없지만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쪽을 선택했던 거고 최근에 또 반도체 섹터가 좋았던 부분은 워렌 버핏이 TSMC에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옛날엔 절대 IT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IT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산업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워렌 버핏은 절대 IT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필수 소비재,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이런 쪽에만 워렌 버핏은 투자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애플을 투자하기 시작하더니만 거기서 재미를 봤는지 이제 또 TSMC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워렌 버핏이 반도체를 사네? 맞아요. 그러면 반도체 바닥인가 봐. 그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반도체 TSMC 투자래 뭐 이러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먼저 튀었지만 요새 좀 쉬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쪽들, 부품주들, IT 부품주들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업황이 이제 또 바닥권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닥이 눈에 빤히 보여. 내년 2분기라 그러니까. 근데 미리 항상 경기는 선반영 되니까 그 부분에다가 버핏도 TSMC 투자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 지금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는 상태인 거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쭉쭉 저가에서 매수 들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정말 쇼킹 하락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때 줍지 못한 게 한이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왜냐면 지수가 막히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섹터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한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막 올라올 때 거래소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코스닥을 사고 있고 거래소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 물릴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중소형주 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바닥이냐 더 가겠냐 이걸 고려해서 봤을 때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일단 할 도리는 다 했고 지수 수덕에서 건져냈으니까 맞아요. 그죠? 할 도리는 다 했고 이제 뭐 나머지들은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 또 이러다가 지수 빠지면 또 삼성전자가 내가 또 한번 다시 나서야 되겠네 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좋지 않게 봤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한 건 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좀 선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실질적인 바닥은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소모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PC나 모바일 안 좋잖아요. 그나마 서버 향이 좀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잘 돌아간다던 DB 하이텍의 파운드리도 지금 가동률 100% 맨날 찍던 게 지금 92%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DB 하이텍은 증설을 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맨날 증설을 안 해가지고 그 증설을 안 하는 게 항상 리스크였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올까봐 DB 하이텍은 증설을 안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 좀 회장님 되게 보수적이에요. 완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증설을 안 하고 버텼던 DB 하이텍도 가동률이 파운드리 가동률이 그 전에 어땠어요? 줄을 섰다고 그랬었거든요. DB 하이텍이 만들어 달라고. DB 하이텍 가동률이 92%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봐도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업황이. 줄을 서던 파운드리가.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실적 면에 있어서 개선되는데 시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개선이 있었고 그래서 좀 반등을 한 상태지만 또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사는 물량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었다. 뭐 삼성도 반도체가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쪽을 삼성 그룹주 안에서는 더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도 지금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가전은 안 좋은 상태니까 반도체 이쪽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쪽 부진한 상태. 하지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출렁거린다기보다는 6만 원 선 정도.
지지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6만 한 3,000원, 4,000원 여기 요때가 되게 저항이 강했고요. 거기가 2,500이라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지금 2,442잖아요. 네. 지수에서 제가 좀 되게 어렵게 봤던 자리가 2,380이었었거든요. 그럼 2,380에서 2,400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지지했을 때 삼성전자 6만 원 살짝 깨는 선에서 보면 한 5만 8, 9천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지지선 보시면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뭐 한 5만 한 6, 7천 원? 뭐 이 정도? 5만 아니다. 8만 죄송합니다. 8만 6, 7천 원? 네. 이 정도가 좀 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마구잡이 폭락은 조금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니까 빠지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큰 틀이 일단 지수 관점에서는 쉼없이 한 10몇 % 올랐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TSMC 투자하는 그런 호재도 있고 약간 거기에서 자금이 약간 작은 중소형주 말씀하신 네. 소부장 이런 네. 쪽으로 좀 몰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종목 풀리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소부장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네요. 근데 오히려 많이 빠져 있었던 진짜 코스닥에 있는 장배주들 요새 좀 흐름 괜찮고요. 뭐 SNS텍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 제가 이거 되게 좀 쌀 때부터 계속 뭐 다른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SNS텍 같은 경우는 그 포토마스크의 원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포토마스크 하는 기억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보다 보면 이게 노광 쪽인데요.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적용하면서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IT 기업들이 계속 테스트를 하려면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업체가 이제 주요 업체들인데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쪽은 쇼티지. 그래서 내년에도 한 25% 이상 쇼티지다.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이 SNS텍이 이제 포토마스크 원판이 이렇게 반도체 기판에 이렇게 막 회로 같은 거 막 그리는 거 있는데 그 바닥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을 때 필름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원판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뭐 번쩍하면서 찍을 때 그 카메라처럼 뭔지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원판 회사가 SNS텍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쪽들 하고 오늘은 뭐가 많이 올랐냐 리노공업 많이 올랐고 네 최근에 보면 뭐 이제 PSK도 강하고 원익 IPS도 조용조용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뭐 원익 P&A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하다가 이제 뭐 2차 전지 한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 정지 중이기는 해요. 합병 때문에 NS랑 합병 때문에 그러긴 한데 뭐 원익 그룹주들 좀 좋고 하나 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부진하긴 하지만 장비단에서는 좀 실적 괜찮을 거라고 내지는 실적이 바닥치고 좀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흐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지금 지수 코스닥 150에 이제 새로 편입된 뭐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코스닥 하면은 두 개예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코스닥 보시면 개인들 많이 샀거든요.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이오 하나도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뭐 아웃소싱 줘서 매수하더라도 당연히 상위 시총 좋은 걸 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오트코텍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쇼커버가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바이오 반도체 또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나오니까 이거 덜 올랐다 하고 또 접근하기도 사실 쉽잖아요. 그럼 종목 플레이가 되니까 또 이쪽으로 조금 또 역시 또 큰 것들은 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쇼커버가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 이후에 쇼커버가 좀 주도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 우리 반도체 얘기하다가 지금 엄한 대로 샜는데, 네, 엄한 대로 샜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큰 반도체보다는 뭐 약간 중소형 단에서의 순환매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코스닥이 조금 다소 수익률 내기에는 조금 유리해진 구간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